북코스모스가 읽어보고 추천하는 이달의 책. 헌법을 쓰는 시간. 김진한 지음, 메디치 미디어. 의견이 사실이 될 때, 당위는 세상의 모습이 어떠해야 한다는 가치이고 판단이다. 옳다 그르다를 포함해 사람들마다 생각과 양심에 따라 다양한 판단을 하는 것이 당위이다. 각자의 생각에 따라 다양한 의견들은 있을 수 있다. 법률이란 입법자의 의견이며 판결은 법관의 의견이다. 하지만 그곳에 진실과 거짓은 없다. 법정 영화를 보면 증거나 증인의 진술을 두고 소송의 양 당사자들이 공방을 벌이는 장면이 등장한다. 그것은 사실이 진실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다. 종이 울리고 수업이 시작되었다. 잠시 후 한 아이가 얼굴에 땀 범벅이 된 채로 축구공을 들고 교실에 들어왔다. 선생님이 화난 얼굴로 "뭐야? 왜 늦었어?" 라고 묻자 그 아이는 "축구공의 복도 유리창이 깨졌거든요" 라고 대답했다. 그 아이는 무언가 더 할 말이 있어 보였는데 선생님은 그 아이를 때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 다른 아이가 들어와서 말했다. "선생님, 제가 유리창을 깼습니다. 깨진 유리창을 치우느라고 늦었습니다." 사실 두 아이는 같이 들어오면서 공을 던지며 놀다가 뒤에 온 친구가 던진 공에 유리창이 깨졌다. 앞의 친구는 다른 친구가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느라고 늦게 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먼저 온 것이었다. 선생님은 당황해하며 어색한 웃음을 지으면서 말했다. "우리 용범이는 참 멋진 친구야. 의리가 있어. 맞으면서도 유리창을 깬 건 친구라고 말하지 않았어." 용범이란 친구가 의리가 있는 좋은 친구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선생님이 평소에도 그 아이를 그렇게 생각했을까? 10중 8구 그 아이를 사고뭉치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자신의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는 사실이 당연히 진실일 것이라는 판단이 이미 내려진 것이다. 영화 7번 방의 선물에서도 이 같은 상황을 볼 수 있다.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주인공 용구가 아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관객들은 사망사건이 발생하는 상황을 영화 카메라와 함께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용구가 얼마나 딸을 사랑하는지 잘 알고 있는 관객들은 용구가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는 장면에 눈물을 흘린다. 그런데 그 영화 속에는 용구에게 이빨을 드러내며 "너 같은 사람은 죽어도 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경찰이 현장 검증을 위해 사건이 발생했던 현장인 재래시장으로 용구를 데리고 갔을 때 시장에 있던 사람들은 수갑이 채워져 경찰에 끌려다니는 용구를 범인으로 확신했다. 그래서 화가 난 것이었다. 용구의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하던 영화 속 관객들과 용구에게 폭언을 한 시민들은 사실 같은 사람들이다. 우리들의 친구, 친지, 이웃들이다. 차이를 만들어낸 것은 각자 파악하고 있는 사실이다. 사실은 이렇게 무서운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공정한 판단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의견으로 사실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다. 어떤 의견을 갖는가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로 맡겨져 있다. 하지만 사실의 판단은 자유가 아니다. 사실은 진실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실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리스 신화에는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악한이 등장한다. 그는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아 자신의 침대에 누이고는 행인의 키가 침대보다 크면 그만큼 잘라내고 행인의 키가 침대보다 작으면 억지로 침대 길이에 맞게 늘여서 죽였다. 그 침대의 이름은 당위의 의견이며 그 침대에서 희생당하는 행인들의 이름은 진실이다. 우리들은 마음속에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의견에 따라 진실을 바쁘게 해치운다.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그 침대를 방치했다가는 언젠가 우리 스스로의 진실마저 희생 제물로 삼게 된다. 그 침대를 그대로 둘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부숴버려 더 이상의 진실의 희생을 막을 것인가? 신화 속의 프로크루스테스는 결국 자신이 행인들을 해치우던 침대 위에서 같은 방법으로 종말을 맞이했다. 헌법을 쓰는 시간. 김진한 지음, 메디치 미디어.